2021년의 WWDC도 이제 3일, 아니 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큰 규모의 WWDC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여러분들이 벌써 알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애플이 아주 이례적으로 WWDC에서 공개할 만한 워치OS와 아이패드OS의 엄청난 기능들을 미리 공개했습니다. 이제부터 애플워치는 두 손가락을 오므려서 메뉴를 선택하거나 주먹을 쥐는 동작으로 전화를 받거나 손을 흔들어서 포인터를 불러내고 팔을 움직여서 페이지까지 스크롤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패드는 사용자의 안구를 추적해서 눈의 움직임만으로 디바이스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뭐 어벤져스나 아이언맨에서 봤던 이런 재밌는 기능들이 WWDC가 시작하기도 전에 발표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겠죠. 우리들을 설레게 할 만한 뭔가가 더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WWDC에서 여러분과 제가 기대할 만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심한 새벽에 열리는 WWDC를 함께할 파티원을 모집하고 있는 라이언이고요. 그러면 바로 가보죠.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애플의 새로운 실리콘 칩이 될 텐데요. 정확한 네이밍이 M1X가 될지 혹은 M2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애플 실리콘의 전반적인 로드맵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마크 거먼은 새로운 맥북 프로의 소식을 전하면서 애플이 테스트하고 있는 두 개의 실리콘 칩을 이야기한 적이 있고, 루크 미아니가 공개한 실리콘 로드맵 유출본에서도 두 가지 종류의 실리콘 칩이 이미 생산 중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 볼 수 있는 새로운 실리콘이 사실 한 개가 아닌 두 개가 될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데요. 하나는 M1 칩에서 그래픽 코어만 9개 혹은 10개로 살짝 업그레이드된 칩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그동안 여러 리커들이 14인치와 16인치 맥북 프로에 탑재될 것으로 이야기해왔던 10개의 코어를 가진 CPU에 16개나 32개의 GPU 코어 옵션을 가진 실리콘 칩입니다. 애플이 인텔을 버리고 자체적으로 칩을 디자인하면서 자신감도 그냥 하늘을 찌르는 것 같은데, 단순 숫자로만 봐도 강력해 보이는 실리콘 칩이 실제 퍼포먼스에 있어서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정말 너무너무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당연하게도 새로운 디자인의 맥북 프로가 될 텐데요. 사실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의 맥북 프로가 이렇게 빠르게 출시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2021년 여름에 출시할 수 있다는 마크 거먼의 주장이 나오면서 이번 WWDC에서 공개한다는 루머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뭐 루머는 루머일 뿐이긴 하지만 애플이 공개한 두 번째 티저에서도 맥북 프로에 관한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요. 티저를 보면 작년과 비슷하게 3명의 미모지가 맥북 화면을 보고 있죠. 그런데 맨 왼쪽에 있는 요 미모지, 이 안경에 비친 코드를 뒤집어서 확인해보면 첫 번째는 포크와 나이프, 두 번째는 잠자고 있는 이모티콘, 세 번째는 랩탑 모양의 이모티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헤이 코리안, 저녁도 먹고 슬슬 이제 졸려오는 상태에서 맥북 프로를 만날 수 있을 거야. 아 진짜야 하는 것 같은 저만의 망상인데, 최근 존 프로서도 새로운 맥북 프로의 공개를 다시 한번 확인해줬고, 웨드부시의 분석가 데니얼 아이브스도 투자자 노트를 통해서 애플이 차세대 실리콘을 탑재한 새로운 디자인의 14인치와 16인치 맥북 프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으니까요. 새로운 맥북 프로 이번 WWDC에서 공개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다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나오냐고 하는 분들은 여기에 있는 요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은 완전히 새로워진 맥 미니입니다. 작년에 출시한 M1 기반의 맥미니, 성능도 좋고 확장성도 나쁘지 않고 또 가격도 나름 합리적이어서 인기가 많았잖아요. 하지만 썬더볼트 포트의 개수나 기존의 디자인을 그대로 재활용해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건 약간은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맥미니의 디자인도 이제 곧 업데이트를 맞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존 프로서가 공개한 새로운 맥미니의 렌더링을 보면 두께도 얇아지고 상단은 글라스로 마감해서 좀 더 심플해진 디자인을 볼 수 있어요. 포트의 구성도 살펴보면 4개의 썬더볼트 USB Type-C 포트와 2개의 USB Type-A 포트, 1개의 이더넷 포트, 1개의 HDMI 포트, 그리고 새로운 아이맥과 비슷한 방식의 맥세이프 충전 포트로 구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이나 후면 포트의 구성이 마치 1세대 애플 TV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인데, 여러분들은 새로운 맥미니의 디자인 어때 보이세요? 저는 현재로서는 별로 사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만약에 요 사과 마크에 불이 싹 하고 들어온다면 사게 되겠죠 뭐. 호구처럼. 하지만 새로운 디자인의 맥미니를 이번 WWDC에서 만나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크 거먼에 따르면 애플이 새로운 맥미니의 출시를 연기했거나 혹은 취소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까요. 14인치 그리고 16인치와 동일한 프로세서를 가지고 이번에 함께 공개가 될지, 아니면 10월에 열리는 이벤트에서 32인치 아이맥 그리고 맥프로와 함께 공개가 될지 지켜보는 것도 이번 WWDC의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 WWDC는 애플의 새로운 하드웨어를 공개하는 자리이기보다는 소프트웨어에 조금 더 치중된 그런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는 건 아무래도 iOS 15이 되겠죠. 이번에는 맥북 프로와 같은 하드웨어에 가려져서 많은 정보가 나오진 않았지만 WWDC의 티저와 여러 루머들을 종합해 봤을 때 올해 애플이 미는 키워드는 바로 프라이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이 공개한 두 번째 WWDC 티저를 보면 다양한 인종의 미모지들이 아이메시지를 받고 혹은 보내고 신나하는 모습인데요. 마크 거먼에 따르면 이번 iOS 15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아이메시지의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라고 하고 트위터의 WWDC 해시태그도 아이메시지 따봉 풍선인 점을 봤을 때 새로운 iOS 15에서 가장 핵심적인 변화 중에 하나가 아이메시지인 것은 확실해 보여요. 그러면 왜 이제 와서 아이메시지를 이렇게 미는 걸까? 아니 뭐 문자 앱이 그냥 문자 주고받고 또 카톡에 비해서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메신저도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애플과 페이스북이 벌이고 있는 프라이버시 전쟁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은 iOS 14부터 사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 허용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했는데요. 애플은 사용자의 위치 정보나 검색 기록 같은 개인정보를 완벽하게 지켜주는 노력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대부분의 수익을 사용자 맞춤 광고로 벌어들이는 페이스북에게는 사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바로 이걸 시작으로 이 두 회사의 치열한 전쟁이 시작된 거죠. 페이스북은 내가 평소에 잘 먹고 있던 밥그릇을 애플이 그냥 확 뺏어가려고 하니까 그냥 아주 빡이 어찌됐든 애플은 iOS 15을 통해 아이메시지에 다양한 기능들을 추가하면서 시중에 있는 SNS 메신저들과 직접적인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사실 아이메시지가 넘어야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애플 디바이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애플 특유의 폐쇄성이 될 텐데요. 그래서 애플이 아이메시지를 안드로이드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줄지 아니면 프라이버시라는 키워드를 필두로 애플 생태계를 더 공고하게 만들게 될지 어떤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게 될지도 흥미롭게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iOS 15에는 다크모드 UI나 음식 추적 기능, 새로운 알림 방식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궁금하면 어떻게? 저와 함께 시청하면서 파헤쳐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오늘은 애플의 2021년 WWDC에서 여러분과 제가 기대할 만한 것들을 이야기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번에 어떤 발표를 가장 기대하고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따봉도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빠이.